인생의 60% 이상이 소득이 없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것만 따라하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가 되는 4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직장인이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정말 이것만 따라하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가 되는 4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 상당히 어렵게 느끼고 복잡하게 느끼는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딱 4가지의 핵심 포인트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 사진이 있는데 이분 누구죠, 이분? 이분이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인데요. 자,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너의 생활비를 알라. 무슨 얘기냐? 첫째는 나의 노후 생활비의 목표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노후에 내가 얼마 정도의 생활비를 써야지 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없으면 전혀 준비를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노후 생활비의 목표가 있느냐? 없다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어디서 노후 생활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은 우리가 도심에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죠. 도심.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과거에는 나는 은퇴하면 내 고향인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 거야. 농사 지으면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자, 왜 그러냐? 그거는 그냥 생각만 그랬던 것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도 자녀들과 가까이 있는 도심에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가까워야지 또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또 병원이 가까워야 또 노후 생활을 하기가 좀 좋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 생활할 거냐? 그러면 최소한 내가 지금은 집값이 비싼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노후에 되면은 내가 서울보다는 경기도 외곽에 살겠다든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디서 사느냐가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비를 굉장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거 비용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는 2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가지가 뭐냐? 첫 번째, 어떤 일을 할 거냐라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노후에도 일을 합니다. 완전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놀겠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꼭 돈을 버는 일이면은 물론 굉장히 좋겠지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버는 일이라도 일은 해야 돼요. 물론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드워킹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풀타임 잡은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할 거냐, 이 무엇을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남는 여가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보낼 거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할까?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여가 생활을 보낼 것이냐. 요것을 딱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비는 딱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나와야 노후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막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에도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야, 너는 어느 학교에 어느 과가 목표야?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게 있어야 공부가 되지. 예, 그게 있어야 내가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오지. 안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노후 생활비 목표를 먼저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멘토님 알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제가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쓰시는 순생활비 있죠. 순생활비. 순생활비가 뭐냐? 내가 쓰는 한 달의 카드 값에서 뭘 빼냐면 교육비.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분 얘기예요. 자녀 교육비. 그 다음에 대출 이자. 이런 거 빼고 난 생활비가 순생활비입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대출이자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내는 대출이자, 노후에 새롭게 받는 대출 말고 지금 내는 대출이자 안 나가고 그 다음에 교육비는 안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뺀 나머지 생활비가 순생활비거든요. 여러분 그 순생활비에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잘 모르겠다. 제가 딱 정해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순생활비 곱하기 2 하면 돼요. 자, 그 곱하기 2 한 게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 지금 앞에 가치.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2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아이는 없기 때문에 교육비 나가는 건 없는데 지금 대출이자 한 30만 원 내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30만 원 빼고 나면 나의 순생활비 얼마야? 170이에요, 170. 자, 그러면 170에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350만 원이죠. 340만 원, 350만 원이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당연히 노후에는 여가 생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가 생활 자체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생활비를 2배를 하시면 된다. 자, 이제 목표 아셨죠? 여러분들의 순생활비에 곱하기 2 하면 얼마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한 달에 지금 돈으로 350만 원이 통장에 매달 1일 날 꽂혀야 되는 거야. 와, 이거 지금은 350만 원 받는 게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풀타임 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일을 지금 풀타임으로는 안 하면서 통장에 350만 원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첫 번째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어디에 비빌 언덕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적연금을 분석해야 됩니다. 공적연금 분석. 자, 대부분의 분들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이제 받게 되십니다. 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라는 거는 69년생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65세예요. 65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주는데, 자,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면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라고 있죠? 요걸 딱 클릭을 하시면요, 나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가 나와.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분들한테 65세 때 얼마 주겠다.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지금 앞에 가치로 얼마 주겠다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대부분의 분들이 노령연금 예상평균액이 90만 원에서 120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관심도 없어서 안 봤죠? 9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연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가치다? 현재 가치.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재 가치, 현재 가치. 지금 돈으로 월급을 120만 원을 죽을 때까지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멘토님, 근데 이거 국민연금 얘기하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국민연금 이거 뭐 고갈된다고 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국민연금 도대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은요, 국가가 지급을 보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지급을 보증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국가가 우습습니까?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국민연금이 뭐 고갈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현재 가치로 지금 120만 원 정도를 지금 돈으로 안정되게 매달 준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자산하고 맞먹는 거냐면 5억짜리 아파트하고 맞먹는 거예요. 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거기서 월세 받는 거랑 비슷하다. 5억짜리 아파트에서 월세 받는 게 안정적입니까?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 받는 게 안정적입니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안정적이죠. 왜냐면 아파트는 월세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령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합니다. 근데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근데 그 말 믿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현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노동교육 연금개혁이라는 말을 하죠. 자, 연금개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공적연금이라는 거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득권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이 기득권이라는 게 뭡니까? 여태까지 내가 연금을 내면서 얼마 받겠다라고 계산이 되어 있던 그것은 보장을 한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연금 개혁된다던데? 그럼 개혁되고 난 이후에 적립되는 건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약속된 부분을 어기면서 개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 언론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선동을 해, 선동. 왜 선동을 하겠습니까?
선동이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 폭락한다, 반토막 난다, 망한다, 끝난다, 박살난다. 이런 게 자극적인 게 조회수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연금개혁안이 올해 2023년 10월에 국회로 넘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연기돼서 2024년도로 연기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2024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연금개혁안을 살짝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9% 정도를 내는 연금보험료를 13%까지 올리고 대신에 기존에 약속했던 노령연금을 준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개혁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자,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앞으로 내야 될 연금보험료가 살짝 올라가고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될 연금보험료가 올라갈지언정 여러분들의 기득권은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뭐 망한다, 고갈된다, 어쩐다 이런 선동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요. 최소한 100만 원은 나온다. 그 100만 원이 무슨 푼돈 아니냐? 여러분, 아파트에서 받는 월세 100만 원보다 노령연금에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연금에서 받는 현재 가치 100만 원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지만 상당히 힘이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연금을 성실히 당연히 납부하고 계시겠지만 성실히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 회사에서 퇴직연금 납입하잖아요. 퇴직연금. 만약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인 25세 직장인이 매년 3% 임금 인상으로 매년 5% 수익을 내면서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한다라고 하면은 퇴직연금이 얼마 나오냐면 1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80. 근데 안타깝게도 이 180은 현재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국민연금은 현재 가치지만 퇴직연금은 계산을 해보면 이게 미래에 30년 후에 180만 원을 준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30년 후에 18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인플레이션 3%로 계산하면 얼마냐? 75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적연금이 대단하다는 거죠. 공적연금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화폐 가치 75만 원.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 300만 원이 25세의 직장인이 30년간 퇴직금 한 번도 안 찾아 쓰고 국민연금 성실히 납부하고 4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가 되느냐? 195만 원이 되는 겁니다. 195만 원. 그래도 모자라네. 아까 한 3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조금 모자라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한 분석을 나 자신의 소득이 얼마나 될지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 건강에 시간을 투자하라랍니다. 이게 노후 준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 새해 들어서 금연, 금주, 운동 이런 거 계획하시는 분 많죠. 그리고 저축까지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금연, 금주, 운동, 저축 중에 아무것도 안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진짜 손 드시네. 금연, 금주, 운동, 저축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노후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이 왜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냐라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현직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정년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정년이 늘어나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8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55세나 60세 때 그냥 가차없이 진짜 찐 은퇴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노후 준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연하거나 금주하거나 운동하거나 저축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2023년도에는 건강에 돈을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간을 투자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멘토님, 제가 지금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거냐?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본인 월소득의 40에서 50%는 노후 준비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내가 지금 한 달에 40만 50만 원 이자 내고 뭐 하고 해갖고 40에서 50% 정도 저축을 절대 못 하는데 어떻게 40에서 50% 노후 준비를 하느냐. 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네, 인생의 60% 이상이 소득이 없는 시간이에요. 자, 태어나서 10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이 100세 중에서 일 안 하고 지나는 시간이 60년이에요. 그렇다면 내 소득의 40에서 50% 정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노후 준비에 들어가는 건 뭐냐? 첫 번째, 정기적금. 여러분 적금하고 있죠? 정기적금. 그 적금이 어디로 갈까요? 네, 정기적금? 뭐 집을 산다, 결혼을 한다, 뭐 사업을 한다,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이거는 노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여행적금, 계절지출 통장에 적금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쓰기 위한 거니까 저축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저축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대출 원금 상환 하고 계시죠 지금? 예, 요거 다 노후 준비입니다. 대출 원금 상환도 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립식 펀드를 하고 있다. 주식을 사고 있다. 이거 노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정기적금뿐만 아니라 대출 원금 상환, 적립식 펀드, 주식 사는 거 다 노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인연금 상품가 이것도 노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적금 내고 대출 원금 갚고 그 다음에 적립식 펀드, 주식 사고, 개인연금 이거 다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담대 이자 이것도 노후 준비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영끌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 하셨던 분들 많은데 지금 이자가 너무 높아. 당분간 또 이자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 아까워 죽겠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집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해서 투자한 이자에 대해서는 노후 준비로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주담대 이자까지 포함. 거기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여러분 지금 나 바리스타 자격증 따려고 학원 다니는데 나 지금 코딩 공부하느라고 학원 다니는데 이런 비용들 다 노후 준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이런데 근데 나 저기 필라테스 다니는데 한 달에 막 몇십만 원 한 번에 끊어갖고 막 85만 원 그거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필라테스는 아니고 내가 예를 들면 나의 발전을 위해서 취업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데 들어간 학원비 노후 준비 맞다. 자, 그럼 이런 걸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가가지고 공부하려고 대학원 또 요 등록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대학원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노후 준비입니까? 글쎄, 이건 저는 솔직히 학위가 필요한 겁니까? 공부가 필요한 겁니까? 학위가 필요해서 내는 거다 그러면 저는 노후 준비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진짜 공부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거라면 저는 노후 준비로 회계 처리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자, 6가지 말씀드렸죠. 이 6가지를 포함한 돈이 내 소득의 40% 이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후 준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4가지만 해보시고요. 걱정은 덮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 더했는데도 40%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사랑, 돈 이런 거 영어 사전에서 찾아본 적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치원생도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돈은 영어로 money입니다. money. 근데 재밌는 게 돈이 다른 말로 또 뭐 box,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캐시 뭐 이런 것도 다 돈인데 도우라는 게 있어요. 도우. 우리 그 피자 만들 때 이렇게 반죽 있잖아. 그게 도우죠. 도우가 돈이란 뜻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 발음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돈하고 너무 비슷해. 네이버 사전 같은 데 한번 발음을 딱 들어보시면 미국 사람이 발음합니다. 돈 이래요. 근데 돈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학적인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돈이 영어로 뭐냐? money, cash 뭐 이런 게 언어학적인 단어죠. 그런데 철학적인 단어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돈의 철학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possibility입니다. possibility가 뭐죠?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돈을 쓰기 위한 게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은 왜 행복한지 아세요? 돈이 막 통장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 부럽죠? 그거 왜 행복한지 아세요?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바로 가능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성이 계속 커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라는 것은 가능성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노후 준비의 4가지 제가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를 한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나의 가능성을 키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2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OMC 회의를 보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